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일단 연말까지 공항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그래도 전라남도나 무안군이 답을 주지 않는다면 광주가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순천대나 목포대 가운데 한 곳에 의대를 세우고 대학병원은 두 곳 모두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학부생들이 천재 시인 이상의 오감도에 물리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돌봄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어제 열린 군공항 주민설명회에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무안으로 이전을 추진해보고 안 되면 연말에는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심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광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번째 주민설명회.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발언한 함흥차사 발언에 대해 김용록 지사에게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용록 지사 만나서 우연히 만났길래 지사님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함흥차사는 맞지라 좀 주고받고 합시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전남도와 무안군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3자 회담에서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와 1조 원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무안군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군 수를 향해선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무안 그 반대 측에서 만약 사고 나면 강기정 너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걱정이 좀 돼요. 혹시 무안군 이외에 다른 이전 후보지를 고려하고 있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올해 말까지는 무안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다음 달 무안군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연말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공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법안으로 성사를 해야 되는 문제면은 저희가 당론 채택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다른 방안들을 논의해야 되겠지만 우선 광주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과 저희가 긴밀하게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무안을 짝사랑해서 소득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한 주민의 질문에 무안에 통합공항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 다른 데는 쳐다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일단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12월이 지나도 전남이나 무안에서 답을 주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흐지부지한다면 광주가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도 흐지부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 시민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결심할 건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한편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는 19일 전남도지사와 만나 전남도와 무안군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을 취합해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선선한 가을이 기다려지실 텐데요.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그 밖의 모든 전남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9월 중순인데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체감온도상으로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60mm,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보고할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공개됐습니다. 의대 추천 용역기관이 순천대와 목포대 가운데 한 곳에 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은 두 곳 모두 두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학 통합을 전제한 공동의대 방식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추천 용역기관이 내놓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은 한 개 의대 두 개 대학병원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곳에 의대를 신설하고 동서부 모두 상급 종합병원을 동시에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은 200명 규모, 병원은 최대 1,200병상 규모입니다. 용역기관은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 설명회를 거쳐 해당 방식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두 개의 대학병원을 동시 설립을 하는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남도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병원 설립 비용의 30%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공동의대 방식도 논의에 포함됐습니다. 전남도와 용역기관은 그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동의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두 대학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학에서 확약서 등을 통하여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공동의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통합형 공동의대는 동서 간 지역 갈등을 줄일 방안으로 꼽히지만 의대 정원 확대로 극심한 갈등을 겪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순천대는 이번 발표를 두고 공동의대를 포함시킨 건 다소 진전된 점이 있다면서도 대학 통합에는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순천시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공모가 아닌 정부가 의대 신설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단일 공동의대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추진하면서 대학 평가 기준 마련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듣는 도민공청회는 오는 25일부터 세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광천 권역에 대한 교통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차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도로 확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더현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될 전방 일신방직 부지입니다. 2027년 완공이 목표인데 쇼핑몰 공사 마지막 단계에는 부지를 둘러싼 도로 전체를 2차로씩 확대하는 공사가 예정됐습니다. 문제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마트와 식당, 미용실 등 상가들입니다. 공사 차량이 또 많이 다니고 또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부분들이 저쪽 시내 쪽으로 광천동 쪽으로 더 갈까 싶기도 하고. 먼지다 뭐다 해갖고 저희들한테 지장은 좀 있죠. 광천 재개발 지역을 둘러싼 천변도로도 현재 2차로에서 3, 4차로로 확장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전후 주차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구하는 날인 경우에는 그 차로 한 차선을 지금 차들이 주차를 하면서 막게 되니까 그 교통 체증도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개발이 되면은 더 많은 차들이 들어오면서 불법 주차를 할 것 같은데. 차량 증가 대책뿐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노선 역시 시민 편의를 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광천권을 중심으로 한 급행버스의 경우 주요 지점만 정차해 다른 버스로의 환승이 필요하다 보니 배차 간격이 길면 길수록 이동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2026년 전 나오게 될 버스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급행버스는 종점과 시작점과 끝날 지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다니고 나머지 버스를 지금과 달리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더 촘촘히. 하지만 이미 광주시가 많게는 1년에 1,500억 원씩 버스 보조금을 내고 있어 추가 부담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70대 남성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치아에 보철물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건강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제 오전 8시쯤 나주시 봉황면의 한 밭에서 트랙터가 3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인 66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랙터로 벌초를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던 천재 시인 이상은 난해한 시를 남긴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숫자판이 나열된 오감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광주 과기원의 학부생들이 물리학을 접목시켜 오감도는 세상을 진단하는 도구라는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천재 시인 이상이 1934년에 발표한 오감도 시제 4호. 점으로 단절된 0부터 9까지의 뒤집어진 숫자가 연속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뒤집혀진 숫자만큼이나 명쾌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오감도에 대해 광주 과기원 연구팀이 물리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먼저 숫자판을 원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넛 형태의 토로스로 말았더니 뒤집혔던 수열이 정상적인 형태로 읽혔고 수열을 연결하는 수많은 폐곡선들이 도넛 표면에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벡터라는 어떤 오브젝트를 떠올리게 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전자계약을 이제 오감도에 적용을 해서 해석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연구팀은 토러스 표면에 나선형 궤적이 그려지며 닫힌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에 전자기하의 핵심 원리인 스토크스 정리가 이용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도넛 내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겉 표면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은 청진기처럼 내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상이 이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진단 도구를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강요되는 식민지 세상을 진단해봐야 한다는 내용의 시로 해석되는데 글이나 목소리로 남기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물리학과 접목돼 오감도로 탄생했다고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병적인 것들을 진단해내겠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문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점을 일깨워주고자. 이상이 1929년 경성공업학교에 다니면서 물리학을 배운 점도 연구팀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했던 오감도 시제 4호를 물리학과 접목시켜 식민시대의 아픔으로 해석한 연구팀의 논문은 한국시학연구 8호로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여수시의 내년 본 예산이 올해보다 3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체들의 불황으로 지방세 수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내년에는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여수시의 본 예산 규모는 1조 3,363억 원. 내년엔 이보다 2.8% 362억 원 감소한 1조 3천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 경비와 보조 사업비, 시설비 등을 3%에서 최대 10% 이상 줄이겠다는 게 여수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맸던 터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설비도 그렇게 지금까지 작년에 긴축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여수시 세입은 8,6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2,300억 원에서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내년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섬 박람회 준비 등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재원 부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방채를 한 882억 정도 저희가 발행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부터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김 내정자는 21대 국회의원 시절 농민들의 광범위한 반대가 있었던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사장이 되면 시민들의 문제 제기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광주 개발 계획을 지휘할 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도서관 광주 분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광주 국회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광주를 방문해 광주 교도소 이전 부지 같은 곳에 국회 도서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강기정 시장의 요청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당시 군공항 이전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9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추석에는 송이버섯 구경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송이도 채취된 게 없을 정도인데요. 주산지인 경북 봉화군의 송이 농가와 판매상은 아예 추석 대목 특수를 포기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400m 송이산인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동박골. 송이버섯이 날만한 소나무 주변 지점을 이리저리 파헤쳐보지만 땅속까지 바싹 말라 흙먼지만 날립니다. 보다시피 살이 말라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해가 없었어요. 송이버섯이 자라기 위해선 적당한 습도,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15도, 낮에는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져야 하지만 아예 포자 형성이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지난해 송이 생산 한 달 전 봉화 지역에 내린 비는 275mm, 올해는 최근 한 달 누적 강수량이 고작 42mm, 16%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연일 32, 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9월에는 이례적으로 폭염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100mm 내지 한 7, 80mm 와가지고 땅을 져사주고 한 100mm 왔다 해야 좀 되지, 안 그러고는 지금 봐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지역 송이 판매상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서벽, 금정, 우구치리 그쪽 동네에서 송이가 나오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한 뿌리도? 네, 하나도 없습니다. 추석 특수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송이버섯뿐만 아니라 능이, 쌀이버섯까지 모든 종류의 버섯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을 공판하는 산림조합은 공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준다 그래도 한 보름 뒤에 입찰이 정상적 입찰되는데 9월 하순 돼야 정상적 입찰될 거예요. 추석 이후 기온이 떨어지고 충분한 비가 내린다고 해도 송이 채취가 가능한 시기, 즉 서리가 내리기 전인 10월 중하순까지는 20일 남짓에 불과해 송이 농가의 타격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자칫 10월 초로 미뤄진 송이 축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은 돌봄 인력이나 시설 모두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시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공적 지원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현 기자입니다.
바다 건너 우도가 바라보이는 제주 동쪽의 작은 마을. 빼어난 해안 경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에서 지난 봄 70대 노인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지만 사라진 노인은 실종 신고 13시간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느 촌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노인 거참 센터가 없어요. 이런 게 어르신들이 조금 쉬고 놀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은 이런 사고가 덜 났을 거고.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노인 시설인 경로당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상황이 일상이 됐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일주일에 3번 제공하던 점심 식사를 한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컵라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이제 그 안 다니고 노인네들만 다니다 보니까 식사 제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곳 없는 노인들은 결국 시설이 몰려있는 시내 중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지역의 장기 요양기관은 257곳, 시설 급여기관 69곳과 재가급여기관 188곳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농어촌보다 젊은이들이 많고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도 구하기 쉽다 보니 고령화율이 낮은 젊은 지역에 노인 요양시설이 몰리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운영이 좀 어려운 도농 지역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공의 개입이 좀 두드러져야 될 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의 파견이라든가. 다음 시간에는 노인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의 장애 노인 실태를 진단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경남 통영시 한산도에 있는 재승당은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추모시설로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이 첫 3도 수군 통제형,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본부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자 일부 주민들과 학계는 재승당 명칭은 물론이고 한산대첩 축제의 주무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입니다. 통영 한산도의 재승당.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참모들과 작전을 논의했던 곳입니다. 당포해전과 한산도 대첩을 진두지휘했던 조선수군의 사령부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해군 수뇌부와 해사 생도들이 매년 참배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5개의 수영을 총괄하는 3도 수군 통제형,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본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발대가 부산포를 습격한 뒤 경상 좌수사 원규는 전라 좌수사 이순신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순신은 총지휘관으로 나서 1593년 7월 14일 진을 한산도 두을포로 옮겼고 다음 날 조선수군의 5개 수사를 지휘하는 최초의 3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됐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선유 호계 교서를 보면 경상도 한산도 겸 3도 통제사라는 직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홍미가 지은 두룡포 기사비에 보면 그 통제형은 처음에 한산도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후 7천량 전투로 통제형은 파괴되고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이 수군을 재건하면서 지금의 전남 완도에 통제형을 설치했습니다. 완도와 여수 지방에서는 그곳이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은 실질적으로 한산도 이곳 재승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산도 주민들은 한산 대첩을 기념하는 행사가 정작 한산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해마다 열리는 한산 대첩 재현 행사는 한산도 앞바다가 아닌 통영 앞바다에서 열리고 있고 축제재전위원회에도 한산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통영시에서는 한산대첩 축제를 축렬사가 중심이 되어 거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산도가 중심이 되어 이 행사를 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재승당의 이름도 3도 수군 통제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한산대첩 문화재단은 내년부터 축제의 서막을 날리는 고유제를 한산도에서 경연으로 열고 주민들의 구체적인 건의가 있으면 일부 행사의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어제 오후 나주시청에서 나주시 동신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열고 반려동물 축제 행사에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광주문화방송은 축제 홍보를, 나주시와 동신대학교는 각각 프로그램 예산과 인력 등을 제공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올 법도 한데 폭염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그 밖에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9월 중순인데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이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에 5에서 60mm,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고요. 출근길 무렵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로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되고요. 강진과 완도의 낮 기온 무려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도 34도, 순천의 낮 기온 33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33도 안팎의 더위와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